자,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되짚어 봅시다.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철권 통치하던 절대 강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국은 없는 법이죠. 음악 후발주자들의 거센 추격과 함께 시장의 판도가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은 노쇠했고 혁신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삼성전자의 위기론이었습니다. 불과 작년 2025년까지만 해도 업계에서는 삼성의 반도체 리더십이 붕괴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엔비디아라는 핵심 파트너는 삼성의 공급망 진입을 불허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언했습니다. AI 메모리의 패권은 이미 SK하이닉스로 넘어갔다고 말이죠. 하지만 2026년 2월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대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몰해 가던 거함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히든카드를 들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심으로 복귀했습니다.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린 자본전쟁이자 기술 패권을 둘러싼 처절한 생존 투쟁입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CES에서 발표한 비밀병기 프로젝트 베라루빈, 그리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낙점되었다는 사실. 이 결정이 갖는 지정학적, 경제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 증시가 왜 이 뉴스 하나에 요동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공급망의 역학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은 삼성전자에게 있어 창사 이래 최대의 굴욕기였습니다. 인공지능, 즉 AI 혁명이 글로벌 산업을 재편하던 시기, 핵심 자원인 HBM 시장에서 삼성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SK하이닉스를 치켜세우며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 반면 삼성 제품에 대해서는 발열 문제와 속도, 저하, 그리고 낮은 수율을 지적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장 점유율 데이터는 참혹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50% 이상의 점유율로 독주 체제를 굳힐 때 삼성은 고작 10%대의 점유율에 머물렀습니다. 초격차라는 삼성의 경영 철학은 이제 낡은 유물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죠. 흐름이 바뀐 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 플랫폼인 베라루빈을 공개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기존 블랙웰 칩 대비 추론 속도 5배, 학습 속도 3.5배라는 경이적인 성능. 이 괴물 같은 스펙을 감당하기 위해선 기존 메모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 즉 6세대 HBM4가 필수적이었죠. 월스트리트와 테크 저널리스트들은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도 승자는 SK하이닉스이거나 혹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뚜껑을 열자 시장은 경악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벼랑 끝에 서 있던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와 함께 파트너로 호명했습니다. 도대체 지난 1년간 삼성의 R&D 센터에서는 어떤 혁신이 일어난 걸까요? 마이크론을 따돌리고 HBM 포양산 파트너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닙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사활을 건 경영 전략이 적중했다는 증거입니다. 음악. 자, 이제 베일에 쌓여있던 그들의 전략 무기 HBM4의 실체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삼성이 이뤄낸 이번 턴어라운드가 얼마나 극적인지 이해하려면 그들이 얼마나 깊은 침체기에 빠져 있었는지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삼성의 위기는 사실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의 전략적 실패에서 기인했습니다. 시계를 2029년으로 되돌려 봅시다. 당시 삼성의 최고 경영진은 돌이킬 수 없는 판단착오를 범합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사업팀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실상 해체한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HBM은 개발 비용만 높고 시장 규모는 협소한 계륵 같은 존재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챗 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계륵은 순식간에 반도체 산업의 황금 거위로 변모했습니다. 삼성 경영진은 땅을 치며 통탄했습니다. 급하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추격에 나섰지만 기술 격차는 이미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빈틈을 파고든 기업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만년 2위로 평가받던 SK하이닉스였습니다. 음악 하이닉스는 삼성이 주춤하는 시기에 공격적인 R&D 투자로 엔비디아와의 독점적 신뢰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HBM3 시장을 독식하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패권자로 부상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자존심의 상처를 넘어
기업 존속의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년까지 삼성 내부 분위기는 침울 그 자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 테스트, 이른바 퀄 테스트에서 삼성 제품은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 엔지니어들은 기술적 난제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마저 삼성보다 앞서 양산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이 삼류 기업으로 전락했다는 굴욕적인 평가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성의 저력은 위기 속에서 빛났습니다. 음악, 대외적으로는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절치부심하며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경쟁사를 뒤따라가는 추격형 전략으로는 SK 하이닉스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요. 그래서 그들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5세대 제품의 개량에 매달리는 대신 차세대 규격인 6세대 HBM4로 직행하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경쟁사들이 5세대 시장의 과실을 즐기고 있을 때 삼성은 다음 세대 기술 선점에 사활을 건 위험한 배팅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마치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에서 엔진을 교체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실패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벼랑 끝에 몰렸던 삼성전자에게 마침내 반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4, HBM4의 양산 시점이 설 연휴 직후인 2월 셋째 주부터라는 소식이 동아일보 일면을 강타한 것입니다. 이는 경쟁사들을 따돌리고 가장 먼저 치고 나간 행보입니다. 도대체 HBM4가 어떤 물건이기에, 그리고 삼성이 어떤 비기를 썼기에 돌아섰던 젠슨 황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은 것일까요? 기술적인 배경 설명이 필수적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직관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삼성의 HBM4를 논하기 전에 이 칩이 탑재될 본체, 즉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명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루빈은 우주의 미스터리인 암흑물질을 규명한 여성 천문학자의 성함입니다. 엔비디아는 왜 하필 이 이름을 채택했을까요? 인공지능이 가진 미지의 잠재력까지 남김없이 폭발시키겠다는 거대한 야망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호령했던 칩들이 단순히 연산만 빠른 고성능 계산기였다면 루빈은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입니다. 수만 개의 GPU가 마치 하나의 유기적인 뇌처럼 시냅스를 연결해 작동하는 시스템이죠. 기존 블랙웰 칩 대비 연산 속도 향상은 물론이고 전력 효율을 극한으로 개선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급 전력을 삼켜버리는 현 시점에서 전기는 덜 쓰면서 퍼포먼스는 압도적인 이 칩은 구원투수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뇌 회전이 아무리 빨라도 기억을 끄집어내는 속도가 더디면 무용지물입니다. 천재가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도 참고서를 찾는데 한참이 걸리면 정답을 낼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루빈의 연산 속도가 워낙 타의 추종을 불허하다 보니 기존 메모리 반도체로는 데이터 공급 속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른바 병목 현상입니다. 16차선 고속도로를 뚫어놨는데 톨게이트가 단 하나뿐인 상황과 같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엄포를 놓습니다. 우리 루빈 플랫폼에 구형 HBM3, HBM3는 필요 없다. 더 넓고 빠르고 똑똑한 HBM4를 가져와라. 지금 당장 내놓아라. 이 요구사항은 반도체 제조사들에게는 기술적 한계를 넘어야 하는 가혹한 미션이었습니다. 데이터 전송 통로인 대역폭은 획기적으로 넓히면서 칩의 두께는 종이장처럼 더 얇게 구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또한 이 난제를 풀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에 해오던 공정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오직 자신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필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즉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한 용광로에 녹여내는 전략입니다. 경쟁사들은 메모리 제조에만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메모리 설계부터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까지 모두 갖춘 종합 반도체 기업 EDM입니다. 삼성은 이 독보적인 인프라를 10분 활용했습니다. HBM4의 최하단층 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를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에서 직접 찍어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판을 뒤집는 결정타인지 다음 챕터에서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역전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HBM은 얇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고층 아파트를 상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1층, 가장 밑단에는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통제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업계 용어로 베이스 다이 또는 로직 다이라고 칭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1층 관리실을 짓는 기술이 승패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튼튼하게 지탱만 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HBM4 시대로 진입하면서 패러다임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초고속을 구현하려면 이 관리실 자체가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갖춘 슈퍼컴퓨터급이어야 했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이 베이스 다이를 만들 때 기존에 사용하던 10나노급 공정을 고수했습니다. 익숙하고 수율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기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10나노가 아닌 스마트폰의 두뇌, AP를 만들 때나 쓰는 최첨단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여기에 적용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고요? 경쟁사들이 일반 아스팔트 도로를 깔 때 삼성은 아예 자기 부상 열차 전용 선로를 깔아버린 격입니다. 4나노 공정으로 탄생한 삼성의 HBM4는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데이터 처리 속도에서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 HBM4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초당 11.7기가비트를 상회하며 국제 표준 규격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입니다. 물론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4나노 공정은 비용이 막대하고 공정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수율이 안 나와 프로젝트가 좌초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도박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그 위에 적층하는 D램 또한 10나노급 6세대, 일명 1C D램을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쟁사들이 아직 5세대인 1B D램에 머물러 있을 때 삼성은 상층부와 하층부 모두를 한 세대 앞선 미래 기술로 무장해버린 것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루빈이라는 최고의 판도를 뒤집은 결정적 요인은 10나노급 6세대, 이른바 1C 공정의 조기 투입이었습니다. 경쟁 진영이 여전히 5세대 1B D램 수준에서 기술적 답보 상태를 보일 때 삼성은 칩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모든 레이어를 한 세대 앞선 초격차 기술로 완벽하게 무장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시나리오를 바이어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베라 루빈이라는 역대 최고의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엔진에 들어갈 최적의 연료, 그 핵심 동력원을 삼성전자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된 형국입니다. SK하이닉스와의 관계를 논할 때 을의 의리 같은 낭만은 비즈니스 정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압도적 성능만이 선택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결국 삼성은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검증, 그 바늘구멍을 가장 먼저 통과했고 2월 셋째 주부터 양산 라인을 풀가동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납품 계약의 성사가 아닙니다. 종합 반도체 기업, 즉 IDM으로서 삼성이 가진 잠재력이 폭발한 결정적 순간입니다. 메모리 설계부터 파운드리 생산까지 한 지붕 아래서 일괄 처리가 가능한 반도체 기업은 지구상에 삼성전자 단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사 SK하이닉스는 자체 파운드리가 부재한 탓에 대만의 TSMC와 전략적 동맹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외부의 손을 빌려야 하는 하이닉스와 내 집 안방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삼성. 이번 초격차 속도전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 바로 이 수직 계열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당 11.7GB라는 전송 속도의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조금 개선된 차원이 아닙니다. 영화 한 편을 순식간에 다운로드한다는 식의 진부한 비유는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이 속도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상호작용할 때 지연 시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삭제해버리는 수준입니다. 루빈 플랫폼에 탑재될 삼성의 HBM4는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 언어 모델이 실시간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즉답하게 만드는 신경망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챗GPT를 사용할 때 느꼈던 미세한 버퍼링이나 복잡한 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할 때 발생하던 로딩 타임이 하드웨어의 혁신을 통해 완전히 제로에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가 그토록 목을 메고 삼성의 HBM4 공급을 기다렸던 핵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국제 반도체 표준기구가 제시한 10기가비트 벽을 넘느라 고전할 때 삼성은 보란듯이 11.7기가비트를 달성하며 기술 격차를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표준 규격 그 위에서 존재한다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이러한 성능의 차이는 시장 점유율 전망치마저 단숨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KB증권의 최신 리포트는 매우 드라마틱한 데이터 변동을 보여줍니다. 작년 삼성의 HBM 시장 점유율은 16%라는 굴욕적인 수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HBM4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깔리는 올해 이 숫자는 35%까지 수직 상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단 1년 만에 마켓 쉐어를 2배 이상 퀀텀 점프시킨다는 건 제조업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대사건입니다. 반면 경쟁사들의 기류는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업계 3위인 마이크론은 이번 HBM4 품질 테스트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다시금 삼성 대 하이닉스, 대한민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양강 구도로 재편될 공산이 큽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사이클의 스포트라이트가 지난 몇 년간 침묵했던 삼성 쪽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의 내부 분위기는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지난 1월 말 진행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은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올해 HBM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할 것이다. 그리고 고객사들의 공급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생산 설비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평택 캠퍼스의 최첨단 P4 라인은 현재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채 HBM 전용 생산 기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월 10만 장 규모의 웨이퍼가 쏟아져 나올 채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단순히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의미를 넘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본격적인 점유율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신호탄입니다. 바야흐로 머니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압도적 현금 보유력을 가진 삼성이 밀어붙인다면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의 무서움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SK하이닉스는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지난 3년간 HBM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그들이 순순히 왕관을 내려놓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여전히 HBM3와 HBM3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삼성 물량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기에 2곳 이상의 벤더를 두는 것이 훨씬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게도 기회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에게는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시스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할 파운드리 역량이 없다는 점입니다. 삼성이 4나노 공정을 자체 소화하며 HBM4의 성능을 괴물급으로 끌어올릴 때 하이닉스는 대만의 TSMC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파트너사님, 이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요청해야 하는 입장인 거죠. TSMC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내 집에서 내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빠르고 유기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 공정 간의 물리적 한계가 차세대 전쟁에서 하이닉스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의 이번 역전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원한 1등도 영원한 꼴찌도 없다. 기술 패권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한 번의 판단 착오가 나락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한 번의 혁신으로 다시 정점에 서기도 합니다. 삼성은 2019년에 전략적 실수를 뼈저리게 반성했고 그 대가로 5년이라는 와신 상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화려하게 귀환했습니다. 음악 향후 관전 포인트는 2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삼성의 수율 안정화입니다. 양산은 시작됐지만 과연 불량률을 최소화하며 얼마나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4나노 로직과 디램의 결합은 기술적 난이도가 극악에 가깝습니다. 만약 여기서 삐끗한다면 엔비디아는 가차없이 다시 하이닉스로 고개를 돌릴 겁니다. 둘째, 하이닉스의 대응 전략입니다. TSMC와의 연합전선이 삼성의 원팀 전략을 방어해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되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은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거대한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현재 글로벌 인공지능 칩의 심장부는 사실상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의해 박동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아무리 독점적인 지위를 가졌다 해도 한국산 HBM 없이는 차세대 칩인 베라루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HBM4 수주전에서 보여준 대반전을 보며 저는 1990년대의 산업사적 분기점을 떠올립니다. 일본 반도체가 세계를 호령하던 그 시절, 이병철 선대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진출을 천명했던 그 무모하고도 위대한 결단 말입니다. 당시 업계의 모든 전문가들은 가전제품이나 만들던 기업의 망상이라며 냉소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그 비웃음을 딛고 일본을 추월했으며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의 제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최근 겪었던 HBM 기술 격차 논란은 그 30년 영광 속에 감춰져 있던 안일함이 불러온 뼈아픈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결국 증명해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더욱 기민하게 반응하는 특유의 승부사 기질이 건재함을 말입니다. 엔비디아의 야심작 베라 루비는 다가올 2026년 인공지능 생태계를 결정지을 핵심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완성하는 마스터키를 쥔 곳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거인이 펼치는 기술 경쟁을 단순한 소모전으로 봐선 안 됩니다. 이것은 서로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게 만드는 변증법적 발전 과정입니다. 삼성이 속도를 내면 하이닉스가 긴장하고 하이닉스가 앞서가면 삼성이 절치부심하며 기술을 연마합니다. 이러한 선의의 경쟁 덕분에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장악하는 독과점 체제가 완성된 것입니다. 미국의 인텔은 파운드리 공정 난조로 휘청이고 있고 마이크론 역시 한국의 기술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수백 단을 쌓아 올리는 초미세 적층 기술은 자본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데이터와 암묵지, 즉 업력이 없으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성역입니다. 삼성의 HBM4 공급 확정은 단순한 수주 공시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의 패권이 여전히 한국의 손에 있음을 만방에 선포한 지정학적 사건입니다. 자본시장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다시 삼성전자로 유입되고 있으며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엔비디아는 철저히 이익을 쫓는 냉철한 구매자입니다. 그들은 언제든 비용 효율과 성능 우위를 따라 공급망을 재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에 확보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평택 캠퍼스를 풀가동 체제로 전환했고 차차 세대 규격인 HBM5 연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술 전쟁은 이제야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현 상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다가올 2026년 2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에 탑재될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입니다. 사나노 파운드리 미세 공정과 최첨단 디램 기술을 융합한 턴키 전략이 적중했고 경쟁사를 압도하는 수율과 성능으로 리더십을 회복했습니다. 잃어버렸던 16%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35%를 상회할 것으로 관측되며 삼성의 HBM 관련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2019년의 안일한 판단이 지난 5년간의 고전을 초래했듯 현재의 성과에 도취되는 순간 위기는 또다시 틈을 파고들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이며 기술의 진보 속도는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이 순간에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일은 삼성전자가 HBM4 수주를 통해 보여준 드라마틱한 반전 서사를 분석해드렸습니다. 거대 기업의 흥망성쇠가 이토록 역동적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치열한 반도체 전쟁의 결말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삼성이 다시 독주 체제를 굳힐까요? 아니면 하이닉스가 TSMC와의 동맹을 통해 다시 왕좌를 탈환할까요? 댓글로 고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한국 경제의 미래가 직결된 이 거대한 반도체 패권 전쟁, 저희 무한돈전 팀이 24시간 감시하고 분석하여 가장 신속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충격적이고 실질적인 수익과 직결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한한 돈의 전쟁 무한돈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